자, 볼까요? 자, 일단 이 AK라는 거 먼저 보면, 디귿 써놓읍시다. 디귿 선생님 써놓고 맞춰볼게요. 디귿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볼게요. 일단 이 AK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면은 AK라는 놈을 원순화할법으로 쭉 써본다고 하면은 M에 지금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여기 M에다가 1 넣으면은 sin 0파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in K분의 2파이 이렇게 따라오고 sin K분의 4파이 이렇게 따라오고 쭉 가겠죠. 어디까지 가요? 주경,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K분의 2K파이까지 가나요?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요거랑 요거는 실제 똑같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겹치는 게 있다면 겹치는 거를 없애주세요 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그래프 말고요 삼각함수의 정의 쪽으로 가서 지금 한번 볼 거거든요. 이 sine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건 단위원을 놓고 봤을 때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으면 sine이라는 건 동경을 그린 다음에 그놈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따라오는 게 sine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여기를 이제 k분의 2파이, k분의 4파이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전체 마지막이 다시 점이 여기 찍히는 거지. 그치? 여기는 sin 0파이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이 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k분의 2파이, k분의 4파이, k분의 6파이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점이 다시 여기 찍힐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2파이라는 거를 k등분했다라고 사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을 k등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내가 2파이라는 걸 k등분하면은 k분의 2파이, k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동경이 쪼개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주어진 얘를 k등분할 거예요. 근데 k등분했을 때 이 각각의 y좌표가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등분하는 y좌표들 이 점들을 다 찍었을 때 그 y좌표가 몇 개여야 된다? 11개여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날까요? 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가 뭘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 각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상 파이라는 걸 지나나요? 아니죠. 어떨 때 지나고 어떨 때 안 지나죠? K라고 K가 그 EM-2라고 똑같은 여기서 보세요. K가 짝수여야지만 파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하지만 K가 홀수면 절대로 여기 파이라는 건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위에가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는 일단 K가 짝수인 경우와 K가 홀수인 경우로 먼저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K가 홀수라면 사실 여기를 지나지 않고 얘를 지금 2K 등분할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2K 등분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2K 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K가 짝수라면 여기를 지났다가 위에 있는 형태하고 아래 형태가 똑같이 등분이 될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요 피자 조각이랑 요 피자 조각이 당연히 똑같을 테니까 여기를 지난 다음에 위에랑 아래는 대칭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안 지나면 대충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K가 홀수라면 사실 이 각각의 Y좌표들이 모두 다르다라고 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홀수기 때문에 요 Y좌표하고 요 Y좌표가 이렇게 대칭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K가 홀수일 경우에는 각각의 Y좌표가 모두 달라요. 근데 이 Y좌표가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Y좌표가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11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저 전체를 11등분 해버리면 여기에는 얘가 전부가 Y좌표가 달라서 사인 값이 11개가 나온다라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따릅니까? 그래서 일단 K는 11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를 지난다면 즉 K가 짝수라면 여기가 이렇게 등분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들. Y좌표가 어쨌든 11개여야 되거든요. Y좌표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의 Y좌표가 이미 하나 있어요. 요 Y좌표, 요 Y좌표. 괜찮나요? 그럼 여기 위에 몇 개가 나와야지 11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래 똑같이 5개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5개의 형태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5개의 Y좌표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겹쳐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저 Y좌표가 여기 접하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Y좌표가 접하지 않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내가 이 형태를 가지고 등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점 찍어서 여기도 점 찍히겠고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그럼 얘 몇 등분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5등분. 맞나? 3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등분이네. 그럼 전체는 20등분 한 거니까 여기 20이라는 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Y좌표가 지금 11개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6, 7, 8, 9 몇 등분?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1등분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그럼 전체는 몇 등분? 22등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 만족하는 K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형태가 의미하는 건 얘는 K등분이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요. K등분을 봤을 때 얘네를 지금 K 조각으로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Y좌표가 11개가 돼야 되는데 K가 홀수라면은 여기가 지나지 않아서 대칭 형태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이 그냥 K가 홀수일 때는 11등분을 해버리면 Y좌표가 11개가 똑같이 튀어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가 짝수라면 여기가 지나는데 Y좌표가 어쨌든 11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11개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얘가 163번의 디귿.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4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하여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는 0. 잠깐만요. 문제만 쓰고 이놈의 가장 작은 그립 가장 큰 x를 대타 네. 위에서 그렇게 저는 음수 Y좌표 음수인 거 생각하고 음식은 생각한 거잖아. 위아래. 위아래 5개 가운데 한 개. 문제 시작점이 0에서 애초에 시작하니까 가운데 한 개. 아이고. 이번엔 휴대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이제 기억 위에 식을 내다 쓸게요. 기억. 선생님은 이 164번도 재밌던데. 알파 T1, 알파 T2인 T1, T2에 대하여 T 마이너스 T1이 T1 곱하기
자, 봅시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놈도 근이고 이놈도 근이에요. 두 근의 합집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놈의 근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t는 0 이렇게 따라오는데 당연히 t라는 거를 우변으로 넘겨버려서 이렇게 접근해서 오른쪽 그래프는 y는 t라는 거 하나 그려버리면 되고 왼쪽 그래프는 이제 두 개를 그려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음수인 쪽까지 그려야 되니까 대칭이 되고요. 자, 볼게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근데 0부터 4까지고 x는 0부터 4까지고 t가 미안합니다.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다시 이놈의 주기가 지금 4죠? 그래서 한 주기만큼 그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기만큼 그립시다. 자, 사인 그래프를 한 주기만큼 그리니까 이렇게 따라올 것 같고요. 코사인 그래프 한 주기만큼 그리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에 대해서 지금 등호가 4에 붙어있는 게 맞죠? 네. 그래서 0부터 4까지 정확하게 등호 이렇게 색깔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서 그때의 x좌표가 지금 근이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즉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알파 t,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 t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인데 그 말은 내가 y는 t를 어디다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는 얘기죠. 얘가 지금 기억에 대한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놈은 뭐예요? 얘죠? 얘가 알파 t라는 얘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은 뭐예요? 얘인가요? 얘가 베타 t라는 얘기예요. 따라보세요. 그래서 뭘 구하래요? 두 개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두 개의 합 어떻게 구할 거예요? 대칭성으로 구한다. 그래서 축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데요? 주어진 얘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언제 같아져요? 음수일 때? 4분의 5파일 때. 그래서 x가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x가 2분의 5파일 때 일단 구하시면 돼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나온다? 축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5파이 곱하기 1을 해서 5파이가 나온다. 파이가 2분의 5구나. 여기가.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 오란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서 t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알파 t 여기 베타 t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대칭 나오죠? t를 내가 어디다 그려도 여기 대칭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가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자, 니은 보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하고 똑같대요. 그럼 베타 0하고 알파 0을 구하려면 t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여기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t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y는 t라는 직선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t가 0인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럼 알파 0하고 베타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알파 0이 의미하는 건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얘네요.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여기 동호가 뭔가 안 들어갔을 듯한 느낌인데.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가 알파 0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얘인가요? 얘가 베타 0이거든요. 자, 그러면 알파 0하고 베타 0의 차랑 똑같은 저 t가 내가 t를 어디다 그려야지 여기는 t를 yt라는 거 내가 어디다 그려야지 이 길이랑 똑같은 애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t를 조금 올려버리면 이렇게 t를 조금 올려버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란 말이야. 아니 그럼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를 비교해달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 훨씬 긴 거죠. 이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문제 좀 여기 등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4라는 거의 등호 지워주시면 저의 기억을 믿겠습니다. 문제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4에다가 등호 빼고 다시 풀게요, 여러분들. 그럼 4에다가 등호를 빼고 풀어버리면 여기 마지막에 사실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이라는 걸 구할 때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알파형,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형인데 얘가 베타형이 아니라 여기가 베타형이에요. 구멍 뚫려 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파형에서 베타형을 뺀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t를 아주 조금 올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알파형이라는 게 이만큼 이동할 때 베타형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이만큼 이동할 때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증가하는 그게 똑같이 x 증가할 똑같지. 왜냐면 평이 이동한 거니까 사인하고 사인하고. 아,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거는 무조건 똑같아요. 아, 단순히 평이 이동한 거니까. 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t를 조금씩 올려가니까 계속 이 길이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똑같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여기도 아직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길이가? 맞나요? 계속 얘도 이만큼 이동할 때 동안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니까.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알파가 이 왼쪽 형태로 바뀌어버리죠. 즉, 여기선 길이가 더 어떻게 해요?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까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의 교점입니다. 그럼 정확히 여기를 구해준다면 거기는 4분의 파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가 따라올 거고요. 그에 따른 y좌표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따라오니까 t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2까지 이런 범위를 가져가면은 얘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양수인 부분만 체크한 거거든요. 혹시 음수도 똑같은 게 있는지를 보시면 y는 t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길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느껴지나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전체 주기의 4분의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한 전체 주기의 4분의 3이에요. 그 말은 이 아래로 갈수록 길이가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갔을 때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정확히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y가 음수라면 이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그래서 음수인 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것만 가능하니 기억 니은 맞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게 일단 기억 니은 그냥 해석인 것 같고요. 자, 그래프 지우고 뒤로 다시 풀게요. 사인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그래서 구멍 뚫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며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요. 그럼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Y는 T1이라는 직선과 Y는 T2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T1하고 T2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그려야 될지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떠올리세요. T1, T2 어디다 그릴 거예요? 일단 T2가 더 높이 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T1을 내가 여기다 잡아버리면 알파 T가 의미하는 건 요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X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알파 T2가 의미하는 게 얘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2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알파 값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알파 T1을 여기다가 내가 Y를 잡으면 알파 T1이 얘거든요. 그럼 이거랑 같은 X좌표를 끄집어내려면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대충.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직선을 그려버리면 가장 작은 거는 무조건 이 왼쪽이 따라와 버리죠. 그래서 불가능해요. 어쨌든 T1, T2를 이렇게밖에 잡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다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요놈의 Y좌표에서 요놈의 Y좌표를 뺀 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놈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X좌표를 대입하면 당연히 Y좌표가 나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흑팀 여기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라고. 또는 여기를 그냥 네모라고 해보면은 보세요. T2가 의미하는 건
코사인에다가 이 네모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네모를 대입한 2분의 파이 네모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잡아버리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얘가 t2예요. 그럼 사인 세타가 t1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인에다가 네모를 대입한 게 되겠죠. 걔가 의미하는 게 사인 세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편하게 조금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요거 할 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1-2SC가 4분의 1이어서 이 SC가 4분의 3이 되니까 SC는 8분의 3이 나온다. 그래서 D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보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조금 쉽게 봐주려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똑같은 X좌표를 대입할 건데 좀 편한, 우리한테 편한 세타라는 걸로 생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164번이에요. 쉬어도 될까요? 풀었던 기억이 없나요? 뭐 고랭이도 있고 자리도 있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뭐 165번도 고쟁이도 있고 자리도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연수 KX를 구하라. 실수 A가 이 문제는 풀 때마다 진짜 컴퓨터 그래프 그려가지고 진짜 설명해주고 싶다. 이놈의 교점의 y좌표가 A. 얘들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된다면 무조건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수에다가 1, 2, 3, 4, 5, 6, 7, 8 대입하면서라도 천천히 규칙성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니까 GX부터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GX부터 그려볼게요. GX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주기가 6분의 파인가요? 그래서 이만큼이 6분의 파이가 따라옵니다. 이만큼이 6분의 2파이가 되고요. 이만큼이 6분의 3파이가 돼요. 자, 그리고 이때 fx는 sin kx 더하기 2라는 걸 내가 그릴 건데요. 지금 요놈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2라는 직선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위아래로 얼마만큼? 1씩 가고 있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 k 값에 따라서 지금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k가 커짐에 따라서 얘가 점점 좁아져요? 점점 넙대대해져요? 좁아진다는 얘기는 주기가 어떤 얘기예요? 좁아진다는 얘기는 주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요놈의 주기수가 많았어. 한 주기로 볼 때. 한 주기가 이렇게 짧냐 아니면 넙대대하게 기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는 k가 커질수록 주기가 거짓 지금 넉대대. 그쵸, 넙대대해지는 거죠. k가 커질수록. 일단 그거 봐주시면 돼요. 맞나요? 맞죠? 맞아요. k가 커지면 작아서 이 주기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죠, k가 커질수록. 아니 저 문제에서 K가 커지면 주 아니 K가 분모니까 분모 K가 뭐야 사인 K 주기는 k분의 2파이죠. 그런데 네. 맞아, 얘들아. 네. k가 커지면 이 주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짧아지잖아요. 아, 근데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이 형태가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압축되는 거예요. k가 커질수록. 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일단 내가 K가 몇인 걸 조금 가정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몇인 게 편해 보여요? 2인 걸 여기다 빡세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럼 보세요. 선생님 지금 뭐인 거 보려고 하냐면 K가 그냥 12인 거 주기 똑같은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몇인 거부터 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여기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K가 12인 거를 한번 가정하고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오는 이때까지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은 이렇게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따라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놓고 요 말이 의미하는 걸 얘기해보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의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하겠대요. 그럼 a라는 거는 사실 여기가 a일 수도 있고요. y좌표가 여기가 a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보면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놈 이해되나요? 자 근데 fx가 a가 되는 x좌표들을 다 한번 찍어보면 얘를 지금 이 색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지금 연두색이거든요. 그럼 fx가 a가 되는 좌표들을 찍으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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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찍혀버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gx가 a가 되는 걸 찍어보시면 gx가 a가 되는 건 흰색이 보라색하고 만나는 거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흰색이 보라색하고 만나는 거 찍으니까 여기 찍히는 거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찍혀버리죠. 즉 이 빨간색이라는 애가 이 노란색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빨간색이 노란색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K는 10인 건 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일단?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빨간색의 교점이 전부 다 노란색에 들어가려면 이 연두색의 그래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형태를 좁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이 빨간색의 별표가 절대 노란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사인 그래프 쭉 가서 무조건 이 노란색을 만나게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그래프의 형태를 대충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요 축이라는 요 놈을 보시면 이 축에 대해서 사인 그래프도 대칭이게끔 이렇게 그린 것 같고 코사인 그래프도 이 축에 대해서는 지금 대칭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교점 또한 어떻게 나올까요?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빨간색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놈을 축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코사인이 대칭인 상황이고요. 사인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칭이게끔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대칭이게끔 그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 코사인의 한 주기를 얘가 사인이 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한 주기를 가져갈 때 또 반만큼 가져가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내가 교점의 y좌표를 a라고 잡아버리면 여기가 지금 a인 상황인데 y는 a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보세요. fx가 a가 되는 건 빨간색이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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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됩니까? 자, gx가 a가 되는 건요. gx가 a가 되는 건 흰색이 a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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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켜버리죠. 그럼 빨간색이 노란색이 좀 포함되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K를 점점 업데이트하게끔 그려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봐봐, 그래프를 조금 더 업데이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버린다라고 해보면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충 그려버린다고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점과 y는 a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는 이 점이 추가적으로 나와버리는데 이런 게 gx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 사인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그릴 건데 어떻게 또 그리면 될 것 같냐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넙대다게 그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교점 또한 gx에 지금 닿아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전에 봤더니 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점이 약간 겹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칭성이 언제 있는 거냐면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그 다음 이런 축의 대칭인 거고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그 다음은 이런 축의 대칭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축의 대칭이니까 사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칭이게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교점 그 다음에 나오는 교점이 여기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 축의 대칭이니까 여기는 얘 또한 gx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서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축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정리가 된다는 건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바로 파악할까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사실 이 연두색 그래프를 K값이 변함에 따라 점점 넙대대해지니까 넙대대하게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넙대대하게 그려보니까 얘가 같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각각의 대칭축들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얘가 뭐가 나올까요? 이 코사인의 지금 한 주기가 6분의 파이였거든요. 그거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12분의 파이가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 요만큼 또한 12분의 파이만큼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도 12분의 파이만큼 12분의 파이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애들은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이렇게 따라와서요. 이 각각의 대칭축을 뭐라고 잡으면 될 것 같냐면 12분의 n파이, n은 정수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코사인의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사인의 대칭축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의 대칭축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맨 처음 나오는 요 놈을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맨 처음 나오는 즉 얘는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한 줄기에 몇 분의 몇? 요만큼 한 줄기에 4분의 1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사인 주기가 몇이에요? k분의 2파이 근데 그거에 4분의 1 얘가 대칭축으로 따라온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때 n하고 k는 모두 정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양쪽에 파이를 지워버리고 양쪽을 4로 나눠버리고 식을 정리하니까 nk는 6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근데 n하고 k가 정수예요. 그럼 가능한 k는 이게 약수, 즉 k는 1, 2, 3, 6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k에다가 1, 2, 3, 6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분명 처음에는 이거의 대칭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의 대칭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요거의 대칭이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대칭이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같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면 교점이 모두가 다 포함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거는 설명하기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사실 정확히 좀 완벽하게 해주고 싶다면 T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여기다 칠판 다 그려주면 되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번이었어요. 넘어가서 167번 갑시다. 167번. 축이 됐을 때 치면 그 아래 있는 교점들 대칭. 그래서 안 하면 되나? 말 안 하는 거야. 아, 근데 거기까지 생각해보세요. 자, 167번 갑니다. fx라는 그래프는 코사인하고 사인을 그려서 위에 있는 걸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죠. 이거는 뭐 일단 그래프를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올 때 gx는 코사인 ax. 자, 이때 교점의 개수가 fx와 gx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p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일단 p부터 구해봅시다.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 fx라는 그래프가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그려서 위에 있는 걸 그려주면 fx가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 그래프 그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를 위에 있는 걸 그려주니까 대충 여기하고 여기가 나온다는 얘긴데 일단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4분의 파이는 여기 교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일 때 fx를 그리면 이 fx는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만 그려주면 일단 fx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찾았을 것 같고요. 자, 이때 내가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요? 한 주기가 몇인 거? a분의 2파이인 거. 근데 얘를 지금 여기 똑같은 시작점에 해석해서 그릴 건데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a를 내가 줄인다는 얘기는 이 주기는 점점 a가 작아지면 이 길이가 어때? 점점 커지지. A가 작아지고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일 넓게끔 봐달라는 얘기예요. 넓게끔. 제일 넉대대한 형태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일단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교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분명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최대값이라는 거는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점을 뚫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최대값은 1이니까 당연히 여기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교점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A가 작다는 얘기는 가장 얘를 어떻게 해달라? 넉대대하게 해달라. 그럼 넉대대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갖다 교점 3개인 나머지 한 점이 무조건 여기 지나게끔 이렇게 봐주고 계시는 넉대대한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 형태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교점이 나오면 주기 형태가 지금 더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기 형태를 가장 길게 봐달라는 얘기는 그래프 형태에 대해서 가장 넉대대하게끔 즉 마지막 세 번째 교점의 좌표가 겹치게끔 이렇게 봐달라 이런 말을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까지? 그럼 교점이 지금 4분의 파일 때고요. 교점이 지금 세 번째 교점입니다. 세 번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코사인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한 요놈과 맞습니까? 요놈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한 뭐랑 똑같다는 얘기? 2분의 루트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옵니까? 또는 여기 있는 요놈의 좌표가 2분의 루트니까 주어진 빨간색의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2분의 루트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루트가 되는 값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4분의 a 파이가 2분의 루트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2분의 루트예요? 4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 4분의 7파이일 때. 맞나요? 그 다음 여기다 2파이를 더한 4분의 9파이일 때 여기서 멈춰야죠. 왜냐면 얘가 첫 번째 교점. 아이고. 얘가 첫 번째 교점이다 이거. 미안 얘들아. 여기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얘가 2분의 루트일 때는 이렇게 따라와서 얘가 첫 번째 교점, 얘가 두 번째 교점, 얘가 세 번째 교점이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인 거의 세 번째 교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4분의 a 파이가 4분의 9파이가 될 때구나라고 읽어서 a가 뭐란 얘기? 그런 얘기로 읽어줘. 얘가 2분의 루트가 되는 건 얘가 2분의 루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교점이다. 세 번째 교점이니까 세 번째 거로 정확히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는 9예요. 이거 푼 겁니다. 준호 이해하고 있어요? 성빈 따라오고 있나요? 준다? 4분의 파이 첫 번째 줄 4분의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두 번째 4분의 7파이 4분의 파이 세 번째 4분의 파이 2파이 더한 거지 지금. 네, 한 주기만큼 쓴 다음에 2파이씩 더한 게. 자, 그 다음은 x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12분의 11파이고요. 이때 y는 fx와 y는 코사인 px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코사인 px가 얘기하는 게 p가 9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9x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y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읍시다. fx라는 그래프.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지금 파이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파이까지만. 11분의 11파이는 파이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것도 파이까지만 그려놔서 대충
그잖아요. 아, 저 뭡니까 지금 돌려.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위에 있는 걸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거 그려서 여기까지 가서 대충 여기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끝냈어요. 그럼 여기다가 g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얹어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 정확히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뭐라고 알고 있죠? 4분의 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최대값. 그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주기 체크해 주시면 한 주기가 몇이에요? 9분의 2파이가 한 주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주기 지금 체크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건데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분의 2파이가 한 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예요? 그래서 PX. 어? PX. P가 9잖아. 그대로인데. 됐어요? 예. 자, 그럼 얘가 지금 8분의 2파이입니다. 예. 그럼 8분의 2파이가 커요? 9분의 2파이가 커요? 8분의 2파이가 크죠? 그러니까 일단 한 주기가 여기서 가서 이거 전에 이렇게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주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주기 갈 때마다 교점 2개씩 계속 만나는 거 느껴지세요? 왜냐면 여기 한 주기 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교점이 2개씩이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는 이 기준 좀 볼게요. 자,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뭐죠?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9파이. 그럼 코사인 2분의 9파이가 뭐예요? 2파이 빼. 코사인 2분의 파이예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이때는 여기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2개씩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 0 지나니까 이거보다 좀 전 이때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한 주기마다 무조건 다 2개씩 만난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12분의 11파이까지 9분의 2파이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9분의 2파이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면요. 주어진 얘하고 얘를 통분 한번 해볼게요. 얘는 36분의 8파이고요. 한 주기가 36분의 8파이입니다. 얘는 36분의 33파이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몇 개 들어가요, 얘가? 4개 들어가요. 그럼 4개 들어가니까 일단 4개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다시 여기에 끝나는데 얘가 지금 36분의 32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한 주기당 교점이 몇 개 생겼다? 2개 생겼다. 그럼 지금 몇 주기 같다? 4주기 같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교점이 몇 개일 것이다? 8개일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내려올 텐데 그 내려오면서 여기를 만나냐 안 만나냐를 봐주면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만나냐 안 만나냐를 봐주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12분의 11파이를 대입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합시다. 자, 주어진 요금에다가 12분의 11파이를 대입해서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코사인 4분의 33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8파이를 빼버려도 돼요. 맞습니까? 그 말은 코사인 4분의 8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렸을 때 12분의 11파이를 대입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 이거랑 y좌표가 똑같아지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교점이 여기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얘가 117번입니다. 2분의 파이에서 안 나온 거냐? 2분의 파이에서 저 체크 왜 안 오지? 두 개. 왜냐면 대충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꼭지점 가져버리면 좀 뭔가 이상할 느낌이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래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2개긴 합니다. 여기 사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찍어줘가지고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가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168번. 160. 6
1시간 지났어. 몇 문제 또. 오답도 꼼꼼히 해보세요. 하니까. 자, 166번도 정확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연수 AB. fx는 sin. 좀 더 정확히 풀었는지 보세요. 예.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x가 로그 2의 fx는 정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A 합을 구하.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 보니까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fx라는 그래프는 y는 2b라는 거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일시 요동치는 이런 식의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많이 그린 이유는 원소의 개수 8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좀 많이 그려놨어요. 자, 그럼 이때 추세값 여기는 뭐예요? y는 2b 플러스 1 이렇게 가라고 했죠? 최소값 여기는 뭐예요? y는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 주기는 뭐예요? a분의 2파이 여기 주기가 a분의 2파이 그 다음 주기가 a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주기가 a분의 6파이 그 다음에 a분의 8파이 주기 생긴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fx가 정수가 되는 원소의 개수를 8개라고 했는데 일단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f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곱수. 근데 얘가 정수라고 했다는 얘기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값? 2분의 1, 4분의 1 이런 값. 맞아요? 그 다음에 0이 된다는 얘기는 1. 그 다음 2의 곱되고 된다는 얘기는 2, 4, 8 이런 느낌의 값을 갖는 모든 개수의 합이 8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근데 내가 여기가 y는 2분의 1을 그리고 y는 1을 그리고 y는 2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줘야 되는데 b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에 나오는 교점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b의 값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일단 1차 질문. b가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죠. b가 1일 때가 1이니까. 그 말은 일단 이런 형태는 굳이 봐줄 필요가 없어요. 분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b가 1이면 요 놈이 딱 1이에요. 하지만 b가 2면 1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라는 거를 1부터 천천히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b가 1인 경우 천천히 보시면 자, b가 1인 경우는 요 놈이 3이 되고요. 요 놈이 2가 되고요. 요 놈이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2의 fx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은 1 또는 2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1 또는 2가 나왔을 때 교점이 지금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이거 여기가 1인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긴 들어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겁니다.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1이라는 놈은 이때는 1이라는 놈의 범위가 요놈 a분의 7파입니다. 아, a분의 5파이. 파이 빼요? 파이 빼야 돼요? 아, 파이 빼야 되니? 여기가 파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a분의 5고요. 여기는 요놈이 2a분의 11이에요.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니까. 자, 그럼 1이라는 애가 a분의 5보다는 크고 2a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런 범위가 따라와요. 등은 어디 붙을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1이라는 애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1이 여기 붙어버리면 교점이 9개가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도가 붙는. 그래서 양쪽에 a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가능한 a 자연수는 5. 아, b가 1이면 가능한 a가 5라는 애가 나오는구나 라고 찾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b가 2인 케이스를 보시면 자, b가 2면요 여기는 5가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고 여기는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가운데밖에 없는 거죠.
1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8개 나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1 나오면 안 돼요. 그럼 1이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1은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a분의 7파입니다. a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a분의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양쪽에 a를 곱해서 정리하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가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b가 몇인 거? 3인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럼 b가 3인 거를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6이고 5고 7이죠. 이 급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a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 b가 이제 4인 거를 보면 여기가 8이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에 겉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다 2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대값은 여기다가 단순히 뭘 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예요. 최소값은 단순히 1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선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여기가 8이면 여기가 9고 여기가 7이거든요. 그러면 8을 제외한 그 다음에 16이거나 4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결론은 교점이 무조건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게끔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속 범위는 이런 범위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A는 원칙밖에 없다. 저한테 풀었어요. 얘가 166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68번. 오, 500원 지켰다. 자, 168번 갑시다. 자, 이런 놈이 대하여 12하의 사용수. A, B의 개수를 구하라. 4 주기 파이. 나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하여 fx랑 y는 2a-1 교점 4개. 자, 봅시다. 자, 일단 가족권부터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요놈의 주기가 파이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이. 그러면 주어진 코사인 그래프를 여러분이 살펴봤을 때요, 주어진 코사인 그래프는 이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린다면은 접어 올리죠. 이런 형태로 접어 올리니까 원래 주기가 몇이에요? 2파인데 이 주기가 얼마만큼 된다? 절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기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요 기본 주기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b가 0이 아니라면 그래프가요, y는 b라는 놈을 기점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춤추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x축을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x축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을 내가 다른 쪽에 잡아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기의 형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얘는 주기가 2파이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건 이해됐을까요? 요거? 그래서 일단 요놈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로는 얘가 0일 때인데 A가 2일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가 0일 때인데 B가 2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A도 B도 2가 아닐 때, 얘가 0이 아닐 때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준우야, 서서 돌리면. 자, 그럼 A가 2일 때는 지금 얘가 0이기 때문에 요놈의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 주기가 몇 파이가 된다는 얘기. 기본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쵸? 그럼 기본 주기가 2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 그래서 b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옵니까? 이유는 주기 때문에 b가 2라는 애가 따라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b가 2인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b가 2면은 여기는 얘는 이미 주기가 파인 게 말이 되죠. 그러면 얘는 a는 아무거나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따라오세요. 근데 a가 아무거나 가능한데 여기서 2를 갖다 썼으니까 1부터 10까지인데 지금 2는 제외 이렇게 선생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주기 a하고 b가 2가 아니라면 여기가 지금 0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요 기본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분의 b가 2가 나와야지 기본 주기가 파이인 거죠. 그래서 b가 뭐일 수밖에 없다. 일단 b가 4일 수밖에 없으니 그에 따른 a를 여러분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을 때 fx하고 y는 2a-1이라는 직선의 교점이 4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프 그냥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1번하고 2번 케이스는 얘가 지금 0이 나오는 케이스니까 그냥 단순히 접어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접어 올리면 되는데 그래프 형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따라오는 거고 한 주기가 파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파인 거예요. 여기가 1파이. 그리고 이놈의 최대값은 2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1번, 2번 그래프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y는 2a-1이라는 직선을 잡았다. 그럼 y는 2a-1이라는 직선은 당연히 이 a가 지금 자연수인 상황이고 당연히 2a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a-1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점이 4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 4개가 나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모두가 다 말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1개가 나와버리고 여기서 몇 개 나와요? 9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10개가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 그래프 여기 왼쪽에 다시 그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일단 y는 마이너스 a-2에 b-2라는 그래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b가 4라고 나왔기 때문에 b에다가 4를 대입해버려서 여기를 b에다가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라는 이런 직선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점으로 얼마만큼 올려요? 2a만큼 올려요. 그 다음에 2a만큼 내려요. 그러면 그러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2a만큼 올리고 2만큼 올리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최대값이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y는 살아내가 돼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최소값은 y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따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접어 올려야 되는데 당연히 a 값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a가 1일 때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라면 x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x축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기까지 좀 찍어 놓을게요. 자, 주기는 한 주기가 파인 상황이니까 요만큼이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 상태로 접어 올리면 기존에는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고요. y는 2a-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a가 지금 1인 상황이니까 a에다 1 대입하니까 y는 1이라는 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y는 1이라는 놈은 지금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a1 대입하면 얘가 y는 2니까 그럼 y는 1이라는 걸 그러니까 교점이 4개가 말이 된다. 그래서 a는 1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a가 1이 아니라 a가 2, 3, 4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2인 거 보세요. 근데 A가 2인 거는 2가 되면 안 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A가 3인 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A가 3인 걸 보시면 얘가 음수예요. 맞습니까? 얘는 양수죠. A가 4여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X축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A가 3부터 10까지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 형태는 당연히 갔다가 높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낮게 갔다가 높이 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낮게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봤더니 요거 y는 0을 기점으로 얘를 접어 올리니까 얘가 y는 4a-4라는 최대값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y는 뭐야? 2a-1이라는 놈을 그렸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2a-1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a가 3보다 커요. 그럼 이 값은 뭐보다 커요? a가 3일 때도 5죠? 4일 때는 7이죠. 즉 a가 3보다 커졌으면 이 값은 5보다 크고 나타나요. 그럼 5보다 크고 나타나는 얘기는 얘가 y는 4니까 여기보다 여기서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3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대로 나와요. 그 답은 8개가 10개를 추가하니까 8개. 여기가 8개. 여기 A1인 거 1개. 여기 9개. 답이 19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168번이었어요. 저거 올릴 때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접히려고 하는지 나좀 당연히 따져야죠. 가운데 있으면 이 높이가 똑같고 이거보다 아래 있으면 이거보다 낮게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자, 지웁니다. 169번이요. 얘들아 몸 좀 풀어. 몸 좀 풀어. 169번도 잘 안 풀리나요? 왜요? 안 풀려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P A B C 사인 알파분의 일단 쓰면서 갑시다. 따라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위에 거를 따라서 했더니 3분 DC분의 3분 BC가 3분 CA의 사인 베타 네 3분 AB의 사인 알파 A가 나가 됐다. 이렇게 된대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맨 첫 줄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썼더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제 안 풀렸다면 저거 안 풀리는 거니. 문제를 보시면 일단 가정이 있네요. 요거 이면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그래서 AB에다가 P 배한 거랑 BC에다가 Q 배한 거랑 C에다가 R 배한 거 이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꼭 써먹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인 법칙 썼다는 얘기죠. 왼쪽 요 ABD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 썼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의미하는 건 오른쪽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거를 가지고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왔대요. 그럼 일단 DC분의 BD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DC분의 BD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를 나눠야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DC분의 BD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이 형태를 만들려면 이 식하고 이 식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식을 이 두 식을 나눠 볼게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해서 지금 2번분의 1번의 형태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형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 형태를 만들어 보면 여기가 선분 DC분의 선분 BD 따라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사인 베타가 있고 여기에 사인 알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인 알파가 여기 따라오나요? 이렇게 아이고 곱하기 사인 베타가 이렇게 따라오고 두 개를 나눠버리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두 개 나눈 거니까 선분 CA 분의 선분 AB 곱하기 여기가 사인 델타가 따라오고 여기가 사인 감마가 따라오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분 DC분의 선분 BD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쪽에다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를 곱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게 뭐래요? 요거래요. 왜 요게 요거예요? 그 말은 요게 똑같은 얘기죠. 그럼 문제 보세요. 똑같은지.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이거라고? 왜? 이거잖아. 그럼 하나가 뭐란 얘기? 파이 마이너스 감마. 당연히 똑같겠지. 근데 얘네가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가 나가 됐다라고 되는데 나가 1이냐 2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요게 의미하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저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읽을 거야? 응? 누가 넓이 이만큼 세 개가 같다니까 그 무게중심 내심 뭐지? 아, 내심 아 무게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무게중심 저게 의미하는 게 무게중심이에요. 2분의 1. 그 삼각형 넓이 같다 2분의 1 다 이래서 저게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중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맞는 거 같아 저거 P하고 Q하고 R이 뭔지 나왔구나. 네. 아, 이걸 안 적었구나. P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이걸 안 적으니까 안 보이지. P에서 A, B까지 거리가 P 요만큼이 P 써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P에서 BC까지의 거리 요만큼의 높이 이렇게 여기가 Q 이만큼이 R 이렇게 돼요. 삼각형 세 개가 같다 자 그래서 A, B하고 P를 곱했다는 의미가 요거하고 요거를 곱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Q하고 BC를 곱했다는 의미는 Q하고 BC니까 요거랑 요거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AC랑 R을 곱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곱했다는 의미인데 얘를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해서 요 삼각형 3개를 쪼개보면은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이 똑같다라고 읽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이 모두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날려갔고요. 선분 DC분의 선분 BD 이거를 그럼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다? 자, 그 말은 여기는 이 P가 뭐란 얘기죠? 넓이가 3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읽혀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무게중심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래서 BD하고 CD가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이겠죠.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가지고 막 열심히 뒤지고 못 구하기보다는 그냥 무게중심샷을 써주면 되겠고. 그래서 얘기가 좀 다는 A, B는 중성이 이렇게 따르면 끝이네. 요거 가지고 무게중심인 거 찾기만 하면 끝이면 돼요. 그쵸?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여기서 질문? 없으면 다음 장. 혹시 안 되어 있음? 없으면 다음 장. 없으면 다음 장. 없으면 다음 장. 없으면 다음 장. 자, 그러면 221번까지 다 질문. 삼각형까지 221번까지 질문. 195번. 네, 95번. 95번. 218. 195, 218. 또요. 저기 빼고 없어요? 기만 한다 그러면 아니라 아유 왜 이러냐. 오답하고 다시 질문해 근데 어떡하면 다시 자 그럼 195하고 218 일단 갑시다. 195 고쟁에서 봤던 느낌? 이게 자 일단 길이비 여러분들 쓸 수 있죠. 길이비 선생님 쓸게요. B에다가 A를 대입하면 AL이 여기 A 여기 2에 이렇게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BM하고 CM이 같대요. 여기 BB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AN을 C라고 잡으면 여기가 C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때 LMN 요 놈의 넓이를 구하려는 문제입니다. 기억나요? 그럼 이거 어떤 문제였냐면 ABC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놈의 넓이가 몇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보세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S라고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S라고 잡을게요. 그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건데 이 전체 넓이랑 이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삼각형도 A하고 C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삼각형도 A하고 C하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때 이 공통각을 세타라고 적어놓고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C 곱하기 사인스타 이렇게 잡히고요. 주어진 저 ALN이라는 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스타 이렇게 잡혀버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는 2분의 9 AC 사인 세타예요. 자, 얘가 뭐냐면 얘는 AC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여기는 넓이가 S예요. 얘는 몇 S라는 얘기? 9분의 2 S. 얘가 9분의 2 S.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알파 잡아주시고 이 삼각형 크게 볼 때, 이 삼각형 볼 때 그래서 여기 몇 S인지 주고 여기 몇 S인지 주고해서 얘는 전체 S에서 이 세 개를 빼면 얘가 나오겠다 이렇게 푸는 거 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따라오실까요? 자 근데 얘는 식으로 푼 거고 지금 이제 도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도형으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이렇게 한번 수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대 여기의 넓이비가 1대1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왼쪽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비가 이때 몇이라는 얘기예요?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요만큼의 넓이를 2분의 1S라고 잡아버리면 이만큼의 커다란 놈의 넓이도 2분의 1S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놈의 길이비가 2대1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4대. 닮음 아니에요.
높이가 똑같고 밑변이 2대1이니까 넓이 2대1. 그럼 여기가 2대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2분의 1s라는 애가 큰 넓이인데 그 놈의 3분의 1이 돼서 이 놈이 몇 s? 6분의 1s 얘가 6분의 s 이렇게 있다는 이거 도형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구했죠?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찾는 게 도형으로 푸는 거예요. 도형이 안 된다면 식으로 푸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그 변에 어떠한 점을 연결지어서 나머지 길이도 찾을 수, 넓이도 찾을 수 있다. 도형으로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18번. 경찰대. 이것도 좀 빡빡한데 잘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이해해보고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218번. 218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두선분 AB 위에 삼각형 ADE의 외접원이 BC와 접하도록 하는 DE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때 선분 DE의 길이의 조수. 그림 그렸나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삼각형 ABC가 저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주고 있어요. 그럼 세변의 길이 줬다는 얘기는 다 준 거예요. 오케이? 세변의 길이 줬다는 얘기는 다 준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세변의 길이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죠? 헤론의 공식. 그래서 이 문제는 넓이 놈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사인 스타 구하고 그걸 사인으로 바꾸고 넓이 구하면 되는데 그냥 해변의 공식 쓸 거예요. 훨씬 간단하게. 알겠죠?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에 대한 비율로 간단하게 나와 있으면 해변의 공식이 편하다. 그래서 일단 해변의 공식 루트 s의 s-a의 s-b의 s-c. 이때 s는 세변의 길이를 이루는 거, 얘가 해변의 공식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는 D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D2,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DE의 외접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거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외접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주시면 사인 세타 분의 선분 D이라는 애가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 2R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내가 구하려는 것은 선분 D인데 얘가 지금 2R 사인 스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반지름이 정해져 있는 값인가요? 사인 세타가 정해져 있는 값인가요? 사인 세타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 말은 이 R이라는 놈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반지름이 가장 작은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원 나오고 교점 나오면 교점 꼭 연결하는 습관 좀 가져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접하니까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있어서 중심에서 이음을 수직 표시했으면 좋아요. 근데 봅시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현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원이 있다. 그리고 현이 있다. 근데 이 원이 가장 짧으려면 이 현이 뭐여야 된다? 지름이어야 된다.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의 최소값, 반지름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요. 이 원이 가장 작은 원이기 위해선 이 현이라는 애가 뭐일 때? 지름일 때다라고 해서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반지름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얘가 지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원의 중심을 꼭 찍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은 당연히 지름 위에 찍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까지 표시하면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 세팅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이 지름일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A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지름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 삼각형이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삼각형의 수선이 말이니까 높이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름이라는 놈을 삼각형 ABC의 지금 높이라고 해서 얘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삼각형의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넓이로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삼각형 여기다 쓸게요 이제.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해로운 공식 씁니다. 루트 3개를 더하고 일어나니까 9예요. 그럼 9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얘가 넓이입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얘가 9 곱하기 4가 36이에요. 6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21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H를 구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7분의 1을 곱해서 얘가 H 따라옵니까? 일단 저놈의 높이는 7분의 12 루트 21이에요. 높이가 7분의 12 루트 21. 사선이야. 뭐가? 씨. 오! 미안. 얘가 루트 6인가? 그러면 7분의 12 루트 6이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가 구하려는 건 얘니까 반지름 찾고 사이즈 찾으면 끝이야. 근데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지름이다. 그러니까 지름이에요. 얘가 지금 이 R이 처리가 된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R에다가 얘를 넣어주시고 7분의 11루트를 넣어주시고 이제 뭐 찾으면 돼요? 사인스 찾으면 답인 거예요. 그럼 사인스는 또 어떻게 찾냐면 코사인 구하고 사인으로 바꾸지 말고 이놈의 넓이 구했잖아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스 관계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이놈의 넓이가 지금 6루트 6입니다. 그럼 이놈의 넓이라는 6루트 6이라는 애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찾아주시면 사인 세타는 양쪽에 6 나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양쪽을 5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5분의 2 루트 6이 따라갑니다. 얘가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답은 35분의 144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러면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식이 좀 길어지거든요. 하지만 해변의 공식을 쓰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해변의 공식을 안 쓰면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으로 바꿔서 다시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는 자취가 보여야 된다. 자취. 현이 가장 짧을 때가 자취가 됩니다. 현이 지름일 때가 원이 가장 작은 형태가 납니다. 경찰 되게 귀엽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삼각형 잘 마무리하셨어야 되고 이제 등차 등비하고 시그마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거든요. 앞에 그래프 파트보다. 그래서 앞에 오답 꼼꼼히 해주시면서 여기 뒤에 수야 또 과제 하면 돼요. 쉬었다가 시험 봅시다.